안녕하세요. 보호TV 건덕금 임고은입니다. 뚝딱과 함께하는 뚝딱 상담. 자, 오늘의 상담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뭐 코가 막히면 바로 병원? 아니면 며칠 지켜보나요? 19년생 여아, 19, 20, 21, 22, 23, 24. 우리나라 나이로 6살.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바로 코가 막히고 기침을 하네요. 키우면서 코가 막히기 시작하면 자연 치유되는 경우를 알고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보통 코가 막히고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그러다 보면 병원에 너무 자주 가는 것도 같아서 고민이에요. 혹시 코가 막히면 조금 지켜보다가 병원에 가시나요? 아니면 그날 바로 병원에 가시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감기라는 거는 사실 스스로 낫는 병이기는 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는 이유는 중이염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폐렴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발열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축농증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약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기간만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얘가 그게 그만큼 먹어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병원을 찾아가는 건 맞거든요. 다만 얘가 하루 정말 콧물 났어.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가면 콧물약을 먹어도 한 3, 4일은 나요. 왜 우스갯소리로 감기는 일주일 가고 약 먹으면 일주일 가고 뭐 약 안 먹으면 7일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감기라는 그냥 그 질환 자체는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아이라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게 돼 있어요. 다만 낫기 전에 외부 활동을 또 하고 또 감기 걸린 애들한테 노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주고받고 새로운 감기가 계속해서 걸리게 되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을 주는 이유는 사실 증상을 호전시켜서, 그러니까 증상을 덜 하게 해서 아이가 좀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고 편안하게 생활을 해줄 수 있게 하는 의미에서 약을 주는 거지, 이 약을 먹으면 감기가 떨어져요는 아닌 거예요. 콧물을 많이 흘리면 아무래도 코가 많아지니까 중이염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 축농증으로 생길 수 있고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2차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를 좀 콧물약을 써서 줄여주면 아이도 좀 코가 뚫리니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그리고 컨디션 자체도 회복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면역도 향상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을 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바로 뭐 콧물 나면 바로 오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콧물이 나는데 기침이 많이 동반된다. 재채기 말고 기침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갑자기 뭐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확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청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또 열이 동반된 경우, 바이러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 자기 면역이랑 싸우는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그 열이 그거 이상 지속되거나 하면은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19년생이면 사실 진짜 외부 활동이 제일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날 시기고, 정말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꼭 밖에서 놀아야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찬바람을 쐬면 사실 코 점막도 건조해지고 콧물 그 바이러스에 노출도 많이 되고 몸도 체온도 떨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감기가 잘 걸릴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밥을 잘 먹어야 되고 잠을 잘 재워야 되고 해서 뭐 코가 막히면 바로 병원에 데리고 온다고 해서 사실 답은 아니지만 조금 기다려 보시다가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코가 막히는 게 메인이면은 애들에 따라서는 코 막혀도 잘 자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혀서 이제 잠을 못 자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잠을 푹 자야 애들이 이제 진행을 안 하는데, 잠은 막 코도 골고 잘 자는 것 같지만 수면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는 게 불편해 보이면은 저는 자기 전에라도 꼭 하루 3번 꼬박 약을 먹지 않더라도 자기 전에는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딱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코가 막히고 이렇다고 하시니까 알러지일까 하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어요. 이제 만 5세,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살, 이제 7살 넘어가는 아이들은 그래도 중이염이나 이런 빈도가 많이 줄거든요. 폐렴도 마찬가지고. 근데 딱 온도가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증상이 바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는 알러지 검사 한번 해보셔서, 그냥 알러지 있는 애들은 결국 만성으로 부비동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낮에도 계속 구강호흡을 하다 보면은 이 나이에는 얼굴 모양도 변형이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알러지 때문에 이런 거면 감기가 아니고,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매일 자기 전에 먹는 알러지 예방약 이런 것들을 뭐 90, 11월 이렇게 한 3달 정도 먹으면은 별 탈 없이 감기약 안 먹고도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알러지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머님의 안심을 위해서 얘가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 병원 자주 가셔도 괜찮기는 하지만 꼭 우리가 병원 간다고 해서 무조건
무조건 약을 먹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아예 이 약들이 초반에 처방되는 약들은 대부분 이제 증상 완화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 코를 좀 말려주고 가래가 좀 덜 끓게 해야 아이가 편하잖아요, 생활하기에. 그런 목적에서는 약을 먹이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그냥 냅두면 저절로 나읍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 대부분의 감기는 저절로 나아요. 그러니까는 정상의 면역을 가진 아이라면 저절로 나으니까 너무 또 조바심 내지 않고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추가로, 그리고 오트리빈 있잖아요. 오트리빈 코 뻥 뚫어주는 거. 그거는 사실 2돌 이상은 이제 전문의약품 아니고 병원, 이제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으니까 그 어른들 뿌려보면 진짜 뻥 뚫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점막 수축제들은 이게 일정 기간 이상 쓰다 보면 점막이 더 부어요. 그럼 그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약물반동성 비염이라고 해가지고 오트리빈 너무 오래 쓰다 보면은 만성적으로 코 점막이 이렇게 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이 스프레이 오래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쓰시는 거는 괜찮지만 오트리빈 같은 거 아이들 콧구멍도 좁은데 이제 너무 남발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이게 식염수 성분 같은 걸로 이제 코 세척을 해주는 거는 사실 매일 하셔도 괜찮은 부분이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러지 비염이 있는 아이들 약간 스프레이성으로 코에 뿌리는 거가 있거든요. 그게 또 방금 말한 오트리빈 비점막 수축제랑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비점막 수축제, 충혈 제거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그런 거랑 또 헷갈리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알러지 비염 때 뿌리는 또 스프레이는 그거랑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스테로이드. 꾸준히 뭐 한 2주 이상 3주 이상 써줘야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 뿌리는 거는 또 처방받아서 뿌리셔도 되는데 뻥 뚫리게 하는 비점막 수축제 네. 그거는 원래 아이들한테는 사실 권장되지는 잘 않고 쓴다 하더라도 정말 단기간 며칠만 잠깐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너무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도 알러지가 심해서 약 쓰기는 조금 애매하고 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멘톨? 맨솔, 박하향 같은 거. 여기 요런 데 하면은 의외로 이게 약간 화하면서 뚫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양파랑 대파 이렇게 머리에 왜 웃지? 그것도 나름 검색해보면 효과가 맞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해보시고 이제 아예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나빠질까봐 미리 하시는 것보다 나빠지면 해결한다 생각하시고 아이가 먹고 자는 거 괜찮고 낮에 잘 논다 그러면은 조금 지켜봐 보세요. 그래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